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를 뺀 사회의 정의에는 공감하지만 나를 포함한 사회 정의를 얘기할 때는 그 희생을 치를 준비들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이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저 콩수라고 하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살인이 승화되어져서 전쟁용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얘가 과연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 조두순이 과연 김 작가님 옆으로 온다면 과연 지금 어떤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앞장서서 실천하실 수 있을까? 또는 저 같으면 제가 조두순이 옆으로 이사 온다 그랬을 때 저나 또 주위의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뭐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렵더라고요.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피디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런 말이 있죠. 왜 그 사주팔자 보면은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유영철 사주 같은 경우는 사람을 되게 많이 죽인다고 나온대요. 유영철 사주를 보면 뭐 근데 이제 어떤 점쟁이 말, 그때 저 그냥 전해드린 얘기지만은 그런 사람 꽤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살인이라는 것도 뭐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긴 한다. 왜? 전쟁 가면 영웅이 된다. 전쟁 가면 사람 많이 죽이는 영웅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훈장 받은 이유가 어떤 뭐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기보다는 사람들 많이 구했다고 이제 훈장 받은 기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전쟁 때 그만큼 그 사실은 괴물들은 전쟁에서 괴물일 때가 많습니다. 전쟁에서 전쟁 룰이 있는 건데 그 룰을 어겨버리니까요. 우리가 미라이 학살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거 볼 때 이런 괴물들은 전쟁에서 또한 더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륙이 아니라 좀 비정상 살육할 때가 많고, 당연히 그 군대에서 범죄죠. 전쟁 범죄죠. 근데 쿰스는 그런 쪽은 아닐까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쿰스가 이제 그 번역한 뒤의 삶이 오히려 더 그의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예를 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경우는 저도 참 난감하죠. 근데 그 이사 온다고 해서 이사 못 오게 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 온다고 나 데모해서 못 오게 해야지 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참 애매한 거. 그럼 걔는 어디 가서 살 건가? 걔는 어디 무인도로 보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내 심정은 그래요. 그냥 무인도에 떨어져 놓고 식량만 그냥 던져주고 그럼 좋겠는데, 근데 그런 법은 없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저도 제 마지막 선은 정말 싫고 내가 이사 갔으면 있겠는데 이사를 못 오게 하고 여기서 나가라! 할 자신은 또한 없어요. 그게 제 마지막 선인 것 같습니다. 예? 조선님께서 조금 잘못 우리나라의 그 형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나라는 보면은 사람 한두 명 죽여도 무기징역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조두순이 몇 명을 죽였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도 아니고 이 땅을 밟고 있다는 게 이게 형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관들한테. 그러니까 그 판사들의 대가리가 문제예요. 맞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 사람은 또 법이 여기 또 누가 변호사 있을 텐데, 법이 어떤 그 무기징역 받을 어떤 법이 적용된 게 딴 거 하다가 검찰에 실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 10년에 그친 거였죠. 그런 것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거울에 조두순 같은 살인마들이 다시는 사실 비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해 주셨던 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좀 하고 싶은 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한다면 우리들은 사이코패스의 피해자이기 전에 그들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사실 전 역사적으로 같지 않을까, 어떠한 괴물이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다음 보기로. 다음 고개로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키는 권력입니다. 권력인데 여기 이 초상화가 누굴까요? 책에 나온 인물입니다. 중국 사람이고, 네, 환관이죠. 환관 위충현입니다. 근데 이 위충현의 복장을 보시면 환관 복장이 아니에요. 금관조복 좀 고급 관료의 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후대에 그려진 거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환관 우리 생각할 때 뭐 이 우리가 말할 때 그 뭐 수상전환합시오 할 때 그 내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내시는 되게 간드러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상 그 뭐 이른바 환관 됐다고 해서 힘이 없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그 이 무예를 갖춘 것도 많았고 뭐 등등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환관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거대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명나라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환관들이 힘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 그 중국만큼 황제 힘이 안 셌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강희제가 우리 사신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조선이 왜 안 되는 줄 아느냐? 조선은 군약 신강이다. 니들은 너무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떤 중국은 황제가 대빵이었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그 권력을 가장 누가 가까이서 보고 누가 보조하고 있죠? 환관들이었죠.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관들은 당연히 바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 사람도 그냥 바닥에서 구르다가 뭐 내가 글을 읽어서 과거를 볼 거냐 아니면 그냥 환관 되자. 그래 거세를 스스로 하고 환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필태강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말로 치면 거의 도승지급에 그러니까 이 어명을 갖다가 출납하고 장 찍어주고 이제 그런 환관을 맡게 돼요. 국정의 거의 최고 책임자 정승이 아니라 황제의 어떤 그 어명을 바로 받아서 명을 내리는 그 직과 동참이라고 해서 명나라의 정보기관입니다. 거의 무서운 데였어요 정말로. 이 정보기관 동창의 책임자를 경합니다. 우리로 치면 거의 뭐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아니겠고 하여튼 저기 문고리 권력과 그다음 국정원장을 합친 거죠. 검찰총장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형벌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환관들이 당을 이루니까 거의 반대파가 생기겠죠. 근데 그 반대파 갖다가 이제 그 음모를 꾸며서 역모를 했다고 뭐라고 치면서 다 죽이는데 이 사람의 취미는 그 충신들 나름대로 이제 이들의 환관들의 행포를 나머지 없어서 맺은 사람들의 다 처형한 다음에 여기 있죠. 이게 울대뼈라고 하는데 이 뼈를 모았대요. 이 뼈를 모아서 가지런히 모아놓은 다음에 아침마다 오면서 얘기했대요. 또 말해 보시지? 또 황제한테 얘기해 보시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참 백근 놈이었고 또 이제 문제를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우리나라가 만세죠. 대한독립 만세 불렀죠. 근데 실상 이 한국 사람들이 만세 부른 거는 조선시대는 없었어요. 고려 때는 만세 불렀지만 우린 천세였습니다. 조선 국왕 천세였어요. 주상전하 천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세는 황제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상전하 천세, 세자자와 백세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이 유충현은 구천세를 불렀습니다. 병필태강 구천세. 그러니까 황제 바로 밑이라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그 병자호란 때 사막사가 있죠. 사막사가 윤집, 오달제, 홍익환인데 이 홍익환이 중국에 갔어요. 사신으로. 그러니까 위충현을 만나고 대충 분위기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한 게 천하의 권세 가진 놈은 첫 번째는 태강 위충현이다. 두 번째는 객시란 여자고 세 번째는 황제다. 그럼 객시가 누구냐? 황제의 유모이자 위충현의 내연에 처졌습니다. 환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둘이 내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심지어는 환관보다 그 내연의 처보다 못한 시대였던 겁니다. 이 명나라가 원래 좀 유명해요. 왕조가 황제가 시원치 않게 유명한 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환관들은 거의 더 난리를 쳤고
더군다나 이 위충현 시대에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목공에 관심이 있었던 황제가 천계제가 황제인데 이 천계제가 황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위충현 마음대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황관들 당은 엄청나게 또 이제 아부가 들어요. 그러니까 황관들이 당 세지니까 구천세 있지 않습니까? 구천세뿐 아니라 살아있는 위충현의 사당을 만듭니다. 만들고 심지어 나이가 한 20살 많은 놈이 엎드려요. 황관 앞에. 하는 얘기가 저를 아들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제 나이가 많으니 제 아들을 손주 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놈은 이제 이 위충현이 황관 중에 글 읽는 애가 없다? 라고 하니까 국자가 우리가 성균관에 가서 그 학생들 다 거세시켜 버립니다. 황관을 만들어 버려요. 글 읽는 황관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여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모으고 나라를 망쳤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관관들의 당이 한 사람을 대신으로 올리고 제목으로 만드는 거는 아주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근데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거는 하루면 충분하다. 근데 저는 이 위충현의 말을 듣고 이 권력을 들어보면서 사실은 저는 검찰을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검찰을. 그러니까 황제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권력의 출처인 국민의 이름을 대신 넣어볼 때 위충현은 황제 이름을 걸고 법을 사유화했지만 검찰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법을 사유화했고 패거리를 이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적들을 찍어내고 잡아 가두고 망신을 주고 죽였죠. 그러니까 국민에 맞는 역적을 만들고 그에 대한 죄와 벌을 마음대로 했던 부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를 왜 일한다고 했지만 황제마저 우습게 보는 거죠. 위충현 같이. 그러면서 역모를 탐지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그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역적을 잡는 건데 문제는 자기의 구미에 맞는 역적을 만드는 거였죠. 저는 그걸 우리 검찰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불법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불법을 잡는 거고 나한테 불리한 불법을 잡는 거고, 그런 일을 오래 해왔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결국 권력을 잡은 상황이 이럴 때면 사실은 검찰들은 스스로 얘기하죠. 우린 개다. 권력자가 올라온다. 근데 그 개가 정권을 잡은 상황. 이건 개가 비하가 아니고 검찰의 어떤 그런 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물어야 되는, 도둑이고 짓고 또 물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럼 주인에 따라서 주인 명함 물어 하면 물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주인을 물고 안방을 차지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어쨌든 뭐 지금 대통령은 이번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아닐지라도 뽑았고 저는 5년간 버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법이니까 또 대한민국 헌법이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둘러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위충현한테 힘을 준 것이 황제인 것처럼 정권을 결국은 바꿔준 거는 여기서 찍어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다수의 국민들일 테니까요. 근데 단 위충현이 그랬죠. 나라가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한 인물을 파멸시키는 건 한순간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지금 누구를 타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탄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우리 나라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지혜를 모으고 감시를 하고 제기를 해야 될 때는 아니라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위충현처럼 이렇게 좀 사실 이거는 권력자의 범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이승만의 보도연맹이나 뭐 히틀러의 대학살이나 스탈린의 대학살이나 그런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사람 잡은 놈들보다도 이제 권력의 곁에서 위충현식 권력의 옆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해보면 일단 뭐 일단 딱 떠오르는 건 예전 떠오르죠. 최순실 지금도 감옥에 계시고요.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젊을 텐데. 김기춘이죠. 이 사람은 저는 김기춘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또 그러지도 않겠지만 저는 정말로 죄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91년도에 이른바 감기훈 씨를 갖다가 세상에 친구의 유서를 대필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죽을 사람이 죽게 한다면 그냥 머리 총 겨누고 야 네가 써 그러지 그걸 누가 대필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정말 지금까지도 그를 신음하게 만든 그런 죄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별명 남산 돈가스 김영욱입니다. 김영욱은 그 아마 지금까지도 가장 오랫동안 중앙정보부를 장을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말로 유명한 깡패오빠였습니다. 지금도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이 남아있는데 6국이 있어요. 6국 남아있는데 그 6국은 숫자 6이기도 하지만 고기 6자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정말 고깃덩이처럼 두드려 맞고 가져주고 했으니까요. 이때 뭐 동백님 사건 등등이 모든 사건들 대부분 사건들이 김영욱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해 먹다가 김영욱이 박정희가 팽을 해버리니까 또 도망가서 또 뭘 폭로를 하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 영원히 실종됐죠. 지금은 뭐 당연히 죽었겠지만 어찌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맨 오른쪽 사람은 김창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창룡은 이승만 정권 때 특무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보안사령부 기무대장이었어요. 간첩 잡는 곳이었고.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경남도 사람 출신이고 되게 엄청 빈농 출신이에요.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일본인들이 야, 너 똑똑하다. 나 학교에 넣어줬어. 완주에 철도 대학 같은데 철도 고등학교에 너무 두각을 드러냈어. 너 똑똑하네. 그래서 일본군에 뽑아갑니다. 반도군에서. 근데 거기서 배운 게 이른바 스파이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보 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참 성실했습니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중국 식당에 어떤 공산당 세포가 있었는데 요걸 잡아내려고 그 식당 종업원이 돼요. 근데 만주 그 추운 영하 30도의 추위에 얼음을 깨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 기름기 낀 중국 설거지 해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얘 같으면 정말 우리 동지가 되겠다. 내가 다 털어놔요. 너 같은 놈은 일로 와봐. 해가지고 우리가 말이야. 결국은 그걸 기반으로 그 조직을 다 털어먹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성실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공산당에 대한 혐오심만큼은 엄청났었고 심지어 붉은 치마만 봐도 흥분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의 어떤 그랬고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의 숙군, 그러니까 여순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가 완전히 뒤집어놓습니다. 뒤집어놓고 수천 명을 죽여버리는데 그때 사실은 누가 한 명이 죽을 뻔했죠. 이 김창룡한테. 그게 박정희였습니다. 거의 박정희 사형선고 받다가 막판에 구원받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참모총장하는 이종찬 장군이 이 김창룡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전기로 지지면 누가 안 부르겠냐 임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을 그냥 뒤지고 하고 빠르게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안 망했던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 그렇게 그 숙청을 하면서 이른바 군대 내 조직들은 다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도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일상이고 삶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었고 결국 부하들 총에 맞아 죽습니다. 군대 내에 반발이 있었고 군대 내에 어떤 그 대령급들이 작당을 해서 이 사람 쏘아 죽게 돼요. 하지만 이승만이 너무너무 아낀 사람이었고 이승만은 이 사람 죽은 다음에 며칠씩 그 문상을 가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 자기의 어떤 자기가 증오한 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탄압하고 고생을 시켜도 삶이었죠. 그렇게 쟁쟁한 뭐 있는데 그 중에 한 놈만 더 얘기, 한 놈만 말 이상한데 얘기하고 하면은 좀 잘생겼죠? 사람이? 이름은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김종원인데 일본군 지원병으로 나갔어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나가서 남양군도에서 일본군 하사관을 근무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도금 못 받으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일본군들이 뭐 사람 잡아먹었네, 뭐 포위된 섬에서. 근데 자기는 그걸 자랑했었어요. 와서 내가 거기서 사람을 먹었다. 그런 무용담을 갖다 넣은 인물이었고, 근데 이제 그 해방 뒤에 군대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여순 사건 당시에 진압부대 출동을 했는데 아군이 상륙하는데 박격포를 쏴가지고 미 고문관이 기겁을 했고, 근데 문제는 또 상륙한 다음에 일본도를 휘두르면서 참수라고 다녔어요. 이른바 잡아오면 빨갱이냐? 참수. 빨갱이냐? 참수. 그러니까 되게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그 알량한 권력을 민간인이고 무엇이고, 그러니까 빨갱이면 죽어라. 그런 식으로 했었고, 공비토벌, 그러니까 그 이른바 저기 파시스탄 토벌 때는 거의 미 고문관들이 뜯어버릴 만큼, 제발 좀 그만 죽여라 뭐 할 만큼 많이 사람 죽이는 게 뭐. 근데 또 재밌는 게 별명이 그 미군이 하도 그래서 그런지 미군하고 싸웠단 말도 있고 그런데 나 별명이 타이거였어요. 미군들이 부르기 저 호랑이 새끼라고. 근데 사실 고향은 경상북도 경산이에요. 근데 자기는 저기 백두호랑이라고 자칭했었어요. 그리고 전쟁 난 다음에는 유명했습니다. 전쟁 난 다음에 미군 그 당시 전쟁 때 백골부대 연대장이었는데 고문관이 있었어요. 근데 미 고문관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미군들이. 근데 고문관 보기에 없어. 김종원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냐? 도망가 있었어요. 그 도망만큼 엄청 빨랐는데 도망만큼 빠른 게 학살이었어요. 도망가기 전에 이른바 좌익수들은 몽땅 죽이고 갑니다. 심지어 낙동강 전투가 벌어질 때 부산에 있던 형무소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관총을 달라고 하니까 미군이 왜 그 어디 쓰려고 다 죽이려고 그런가. 미군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산이 함락되면 내가 할게. 하지 마. 얘기를 하고 그를 날립니다. 그 정도로 어떤 그런 사람이었고, 거창 양민학살 때는 그 사건을 조사하러 왔던 국회의원 조사장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인민군복을 입혀가지고 총을 쏘게 합니다. 그 조사를 나가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승만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실제 그 거창에서 국회에 총격 가했을 때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김정은은 우국 충정이 대단한 사람으로서 이순신 장군에 비교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김정은 또한 이승만의 어떤 절대적 충성바치죠. 일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제 군대에서 이 공비 총격 사건 이후에 제대해서 경찰이 돼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치안국장이 됩니다. 아마 지금도 경찰청장 방에 가면 옆에 쭉 걸려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걸려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의를 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누가 그 얘기했어요. 요즘 인플레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김정은이 퍼뜩 일어납니다. 인플레 잡아와!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큰일 났다고 하니까 누가 감히 우리 각하에 눈을 끼치느냐는 거였죠. 그리고 미군 간부하고 이승만이 논쟁을 벌이자 갑자기 권총을 들고 뛰어들어서 어느 새끼야! 그러면서 누가 우리 각하한테 감히 이러면서 이승만한테 아부를 떨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나쁜 짓은 골라 했었고, 심지어는 그 장면 부통령이 있을 때 그 당시 선거제도가 이승만 대통령을 뽑고
그 당시 런닝메이트가 아니었어요. 나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됐지만 부통령은 그 야당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승만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80세 되니까 그 죽음은 누가 승계하죠? 그러니까 부통령이 하니까 그 장면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장면 제거 음모에 역시 참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됐는데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외치죠. 재판 똑똑히 하시오. 나를 근거도 없이 배우로 몰고 있어? 마음대로 해. 당신은 판사, 일개 판사지만 나는 헌병 사령관이었어. 그렇게 아나무인 놀던 놈이었는데 또 일찍 죽어요. 이른바 뭐 한 징역 3년 받고 살다가 금방 또 나와서 죽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아까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경상북도 경산인데 언젠가 경북 홈페이지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북을 빛낸 인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뭐 경북 경산을 그 자기 고향에서 좀 힘을 썼다네. 그러니까 길을 놓고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봤더니 위충현도 자기 고향에서 상당히 애를 쓴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김정은은 정말로 권력에 들붙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지만 끝내 별다른 심판을 받지 않고 돌아간 사람인데 또 그 이름이 이렇게 21세기에도 경북 도 홈페이지에 그 경북을 빛낸 인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부인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제겠죠. 처제의 손자가 달품셀 영화 감독인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집안을 많이 도와줬던 힘이 있었던 할아버지, 정말 난망했던 사람이라 얘기를 듣다가 그게 누군지를 캐다가 바로 이 김종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화를 만듭니다. 구본한 감독인데 제목이 백두산 호랑이 찾아서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하였던 할아버지와 처제였던 할머니를 맺은 사람이었고 그동안 갑자기 너무나 이 엄청난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대기를 쭉 파헤칩니다. 이 영화가 지금 왓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조만간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력이라는 게 사실 권력을 쥐는 자뿐 아니라 권력을 사실 쥐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권력을 쥔 자들 곁에 붙어서 호가호위로 사실 그런 사람을 더 믿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낳기도 하죠. 우리 주위에서도 비슷합니다. 예, 자 권력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대 때 이런 권력의 괴물을 경험하셨고 혹은 그 권력의 괴물에 저항했던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정은과 같은 권력을 등에 입은 그 괴물들이 벌린 약간 역사적 범죄들이 어떤 한 번도 심판받지 않고 오늘에도 아까 봤듯이 경북을 빛낸 인물로 버젓이 살아있는 이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유는 뭘까? 혹은 이런 우리 현대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범죄들, 권력형 범죄들에 대해, 괴물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제가 손이 마이크만 있어서. 누굴까요? 이정수님.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니까 질문도 괜찮아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인데, 저 이제 구만동이라는 분이 얼마나 좀 충격을 받았을까 이제 파헤쳐 나가면서 많은 진실들을 마주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거와 이제 똑같은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딱히 뭐 좀 방법은 뭐 보이질 않고 좀 그런 상황이라 조금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민주님? 주님? 질문이 뭐였죠? 그냥 뭐 질문 드리면 편하게 뭐. 아니, 저는 이렇게 권력 얘기하니까 아까 뭐 5년간 버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대통령 놀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 똑똑한 아들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어떤 분이 걱정 마라 절대 5년 못 버틴다라고 쓴 글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선 이인님. 예. 조금 앞서 말씀하신 분, 그분의 등에 엎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오히려 대통령 노래하는 그 분이 더 빨리 밑으로 내려올 날을 기다리면서 저도 마치겠습니다. 또 시간들이 많이 세 번째 키워드로 가야 되니까 생각하면서 저는 권력의 그 뭐죠? 이 괴물의 얘기를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력형 괴물의 현대사에서의 거울의 첫 시조는 사상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손명희님의 그 붉은 섬이라는 노래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저기 계시는데 계세요? 그 붉은 섬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참 뭐냐면 그런 얘기였어요. 숨비 소리처럼 터져나오는 아직은 붉은 섬, 아직은 슬픈 섬, 아직은 검은 섬, 아직은 붉은 섬. 이런 언제까지 70주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시 기억의 말살이라고 그러죠. 그 공간 속에 우리도 숨쉬고 살았다는 생각하면 굉장히 소름 끼쳐서 언제까지 아직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기 권력형 우리 범죄에 대한 괴물에 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믿음으로 가볼까요? 네. 믿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겠죠. 뭐 서로 간 신뢰도 있겠고 옳다고 믿는 가치관에 대한 신념도 필요하겠고 종교적 믿음도 필요하겠고.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지나치게 오용되거나 지나치거나 오용될 때, 엇나갈 때 어마어마한 범죄의 헬강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